잠깐, 자스트마만. 이제 말하기도 지겨워. 수업시간 준비물, 노트. 오늘은 기출문제 프린트 필요해. 기출문제 프린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과학과 윤리를 배웠고, 과학기술 지상주의 혐오주의,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 논제, 과학기술자,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 과학기술이라고 잘못 나와 있죠?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이 어디까지 져야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책임윤리 유나스 배웠습니다. 오늘은 기출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요. 인간의 뛰어난 사고 능력으로 인해 가능했던 기술 문명의 힘이 이제는 다른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다. 이성과 결합한 권력은 그 자체로 책임을 동반한다. 이러한 책임의 범위는 자연과 미래 세대의 생존 가능성으로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인해서 인간이 위험에 빠지게 되었고 그 위험의 공포 속에서 우리는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 책임의 범위는 현재 인간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그리고 자연까지 더욱 확장될 것을 강조하고 있죠. 요나스가 되겠네요. 사례 읽어볼게요. 연구원 A는 맞춤형 아기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유전자 조작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의뢰받고 이를 받아들일지 고민하고 있다. 만약에 이 기술이 개발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 연구원 A에게 요나스의 입장에서 적절한 걸 고르래요. 1번. 유전자 조작 기술의 경제적 효과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기술의 경제적 효과를 먼저 고려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겠죠. 요나스는. 2번.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현 세대의 이익만을 추구해야 한다. 현 세대뿐만 아니라 누구도 미래 세대까지 그리고 자연 전체까지 책임의 범위를 확장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2번 역시 요나스의 입장 아니고 3번. 유전자 조작이 인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라. 유전자 조작이 인류에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 위험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나스의 공포의 발견술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공포의 발견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유전자 조작을 통해 신체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신체 능력 강화를 얘기하고 있진 않죠. 5번. 유전자 조작의 사회적 효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1번과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효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라고 요나스는 얘기하고 있지 않죠. 2번. 다음 가상 대담 속 A 학자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요. 현대 과학기술은 환경 파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대. 과학기술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그랬더니 A 학자가 인간의 이익을 위하여 과학기술을 남용한 결과 환경 문제가 발생했대요. 이런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은 자연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연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더불어 윤리적 책임의 범위를 현 세대에만 한정하지 말고 미래 세대까지 확대해야 한다. 지금 과학기술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A 학자는 책임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도 확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A 학자는 계속 책임의 확대 얘기하고 있죠. 요나스가 되겠네요. 요나스 입장에서 적절한 답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1번. 과학기술의 발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요나스가요? 과학기술 발전 그 자체? 제일 중요해 과학기술의 발전이? 아니죠. 그 다음 2번. 미래 세대에 대해 져야 할 윤리적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우리가 현 세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3번. 자연을 인간이 지배하고 정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져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4번. 미래 세대의 이익만을 윤리적 책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미래 세대의 이익을 고려하자라는 거지 미래 세대 이익만 고려하자는 게 아니에요. 현재 세대 이익도 고려하고 미래 세대 이익도 고려하고 자연 전체까지 우리가 고려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5번. 인간의 윤리적 책임의 범위에 대한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세대 인간이 윤리적으로 책임을 진다라고 했을 때 그 범위가 현재를 살고 있는 현재 세대 인간뿐만 아니라 플러스 미래 세대까지
인간에게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자연 전체까지 확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3번.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기술의 활용 분야가 넓어지면서 과학자의 책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세계과학회의에서는 과학자가 연구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활용함에 있어 인류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해야 된대요. 과학자의 실험 목표는, 연구 목표는, 그리고 결과 활용하는 데 고려해야 될 거는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인간 존엄성과 전 지구적 환경을 존중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고려해야 되고 전 지구적 환경을 존중해야 된대요. 그런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는 과학자가 연구 실행 과정에서 과학적 방법을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과학자가 연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올바른 방법을 따라야 하고 뿐만 아니라 연구 목적에 대한 윤리적 근거를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학자는 선언문의 내용을 기억하며 연구 결과 활용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주의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는 과학자의 책임이라는 건 과학자는 실험 과정에 있어서 올바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내적 책임도 져야 하고 되겠죠. 목표나 아니면 그 결과 활용을 할 때도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는 외적 책임도 둘 다 얘기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과학자는 연구 실행 과정에서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연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사적인 아니면 주관적인 가치 개입이 아니라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내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1번 맞아요. 2번. 과학자는 사회적 가치로부터 분리된 연구활동을 실행해야 된다. 지금 칼럼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과학자가 연구활동을 할 때 목표가 뭐야? 인류의 복지 증진 목표로 하고 인간 존엄성 고려하고 전 지구적 환경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가 목표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사회적 가치로부터 분리된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추구 안에 있는 연구 활동을 실행해야 된다라고 봐야지 맞겠죠. 옳지 않은 걸 고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과학자는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맞죠. 윤리적 정당성, 즉 옳고 그름의 정당성을 확보해야지 올바른 연구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4번. 과학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삶의 질 향상. 누구의 삶의 질? 인간의 삶의 질. 그럼 결국 이거 다른 말로 바꿨으면 인간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해야 된대요. 4번 맞고. 5번. 과학자는 연구 결과가 생태계에 가져올 부작용을 검토해야 한다. 본문에 과학자는 인간 존엄성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환경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요 부분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 4번도 맞고 5번도 맞고 틀린 거는 답 2번이 되겠네요. 4번.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류 복지 증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전에 없던 새로운 윤리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갑의 첫 번째 입장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과 새로운 윤리 문제를 야기한다라는 부정적 측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을이 그렇습니다 하면서 앞에 나왔던 이 내용들을 긍정하고 있죠. 그래서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가 불러일으킬 윤리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연구 결과, 활용 결과 어떤 윤리적인 문제점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고찰,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랬더니 갑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을의 입장에 지금 반대 입장을 표현하고 있죠. 윤리 문제는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담당해야 할 몫이다. 옳고 그름의 윤리 문제를 생각하는 거는 그 과학기술을 실제 사용한 사용자들이 생각해야 될 몫인 거지 과학기술자의 몫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과학기술자는 뭐만 책임지면 되냐면 연구 자체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을이 아닙니다 하면서 앞에 나와 있던 갑의 입장을 부정하고 있죠. 과학기술자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를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그것이 가져올 위험은 상상 초월합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자는 객관적 진리 탐구뿐만 아니라 모두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한 윤리적 성찰까지 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갑에서는 과학기술자는 뭐만 책임지면 되냐? 연구 자체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된대. 즉, 내적 책임만 지면 되지 뭐는 안 져도 되는 거야. 외적 책임까지는 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져야 돼? 그 기술을 사용한 사용자들. 근데 을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갑의 입장을 지금 반대하고 있죠. 과학기술자는 객관적 진리 탐구뿐만 아니라 객관적 진리 탐구라는 건 결국 내적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즉 연구 과정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공정함을 유지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한 윤리적 성찰까지 해야 된다. 연구 결과 그것을 활용했을 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인 영향력까지 고려해야 된다. 외적 책임까지도 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죠. 자, 그래서 내적 책임, 외적 책임까지. 하지만 갑은 내적 책임은 져야 되지만 외적 책임은 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문제로 가볼게요. 1번. 이 문제에서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쟁점이라는 건 논쟁, 서로 반대 입장에 있는 부분들을 찾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럼 1번 볼게요. 과학기술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가라고 했을 때 인류의 삶의 질 향상. 이거 어디 나와? 첫 번째 문단 가보면 과학기술이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죠. 근데 갑이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문단에서 을이 그렇습니다라고 해서 앞에 나왔던 갑의 입장을 긍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1번의 질문에 대해서는 둘 다 네라고 대답을 하겠죠. 둘 다 같은 방향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은 논쟁거리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1번 답이 안 되고 2번 과학기술은 새로운 윤리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가? 새로운 윤리문제 발생 이거 앞에 나왔던 갑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을도 그렇습니다 하면서 긍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둘 다 yes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고 3번 과학기술자는 외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가? 외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은 외적 책임 질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갑은 외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을은 외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그러니까 너 외적 책임 져야 돼. 사회적 영향력까지 고려해야 돼 라고 보는 입장이 되겠죠. 갑은 O, 을은 X 서로 다른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쟁점이 될 수 있겠죠. 3번. 4번. 과학기술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 가지는가? 앞에 나왔던 갑의 첫 번째 문단 볼게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 둘 다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을 역시 그렇습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긍정하고 있죠. 그래서 둘 다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논쟁점이 될 수 없겠죠. 5번. 과학기술자는 연구 과정에서 연구 윤리를 지켜야 하는가? 결국 이거 내적 책임을 져야 되는가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이 내적 책임에 대해서는 갑도 오케이, 을도 오케이 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yes라고 대답을 하겠죠. 논쟁점이 될 수 없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다음 사상가의 입장, 6번 다음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인간은 지금까지의 윤리 이론을 새롭게 심사숙고해야 한다. 인간에게는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 다른 존재에 대한 연대의 책임이 있다. 책임의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인류의 미래가 달라진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존재의 지속과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자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핵심 단어 계속 반복해서 보이고 있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존재에 대한 연대 책임, 책임의 범위, 자연에 대한 책임, 6번에 나와 있는 사상가는 요나스가 되겠네요. 기억,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져야 하는 의무로 연결된다.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 이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이성을 지닌 인간만이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라는 건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 인간은 이 지구상의 존재 가운데 유일하게 이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세대와 다른 자연 존재 전체에 대해서 당위적인 의무로서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서 기억, 요나스의 입장 맞고. 니은, 인류의 존속을 위해 인간과 자연은 서로를 책임져야 한다. 서로 책임지는 거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상호 책임, 호혜적 책임 안 돼. 요나스는 인간만이 자연에 대해서 미래 세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는 책임질 수 있어 없어? 없어. 현재 존재하지 않잖아. 자연 전체, 물과 나무, 뭐 동물들, 식물들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이성적 능력이 없는데 오로지 인간만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상호 책임이 아닌 호혜적 책임이 아닌 일방적 책임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도 책임의 대상에 포함된다. 맞죠? 책임 개념의 확장, 책임 범위의 확장, 현재 세대 인간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인간 플러스 자연 전체까지. 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네요. 리을. 전통 윤리만으로 현대 문명이 초래할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전통 윤리만으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게 뭐였습니까? 윤리적 공백이었죠. 그 윤리적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새로운 윤리가 요청이 돼요. 그 새로운 윤리가 뭐냐면 바로 요나스가 얘기한 책임 윤리입니다. 그래서 리을 틀렸죠. 답은 2번. 7번. 다음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대 과학기술의 거대한 힘으로 인해 새로운 책임 윤리 요청. 내 행위의 결과가 인간 생명의 미래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위하라로 표현될 수 있다. 현 세대, 미래 세대를 위태롭게 할 권리가 없다. 현 세대는 경험하지 않은 미래의 공포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 미래의 공포에 대한 논의는 현 세대가 해야 할 행위를 북돋아준다. 이러한 공포가 책임의 본질적 속성이다. 지금 핵심 단어 다 나왔어요. 책임, 윤리, 요청, 책임, 윤리, 생태학적 정언 명령, 생태학적 정언 명령.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 대해서 위태롭게 하지 말고 책임져야 하고, 그리고 미래의 공포에 대한 논의가, 공포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현 세대가 해야 할 행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준다. 공포의 발견술. 자, 여기 나와 있는 사상가는 요나스가 되겠죠. 1번. 현 세대는 미래 세대의 존속을 위해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 맞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과학기술은 현 세대의 복지 증진만을 위해서 과학기술이 이용되는 건 아니죠.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과학기술은 올바르게 이용이 돼야 되고 자연 전체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이용이 돼야겠죠. 그 다음 3번. 현 세대는 과학기술에 대해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가치 중립적이라는 건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스는 우리 인간들이 인류 존속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옳은 행위가 있죠.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옳고 그름을 따진다라는 것 자체가 선악의 판단을 한다는 거고 가치 중립이 아니라 가치 지향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현 세대의 책임 범위는 의도한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예견적 책임 혹은 예상치 못한 미래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미래의 공포는 현 세대가 아닌 미래 세대가 논의할 것이 아니라 현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